우리가 오늘 첫 번째 자존감, 자신감을 높이는 스피치 첫 번째는 나의 언어, 나의 외모, 내 발음, 액센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의 컨텐츠. 강의 컨텐츠에서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, 컨텐츠의 유니크함이 자신감을 올리는 가장 큰 노하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세계의 중심은 어디? 중국! 우리가 단 한 번도 접은 역사가 없잖아요. 미국도 깨부순 베트남, 전 세계 유일한 정복자 몽고, 이 세 국가에 소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. 자, 그래서 완벽한 준비, 지식과 공부는 제대로 되었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육하러 가시는 교육장의 학습자 등 교육 환경에 대한 파악이에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요? 안 무서워요? 무섭죠. 처음 가보는 길은 마이크 켜셔도 돼요. 마이크 켜셔도. 처음 가는 길은 무서워요? 안 무서워요? 무서워요. 한국에 처음 올 때 두려웠어요? 안 두려웠어요? 두려웠어요. 오나경 선생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. 그 남편 따라서 기쁘게 오셨잖아요. 행복하게 오셨잖아요. 와서 보니까 재벌이 아니라서 실망한 것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내가 밤길을 걸을 때 아니면 눈이 없다고 쳤을 때 볼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이 말이에요. 여러분이 강의장을 갈 때, 교육장을 갈 때 청중에 대한 분석, 청중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청중이 첫 번째 오늘의 교육 주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. 또 내가 교육 주제를 명확하게 못 잡았어.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해. 갈피를 못 잡아. 두 번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직 고민을 덜 끝냈어.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요자의 연령. 오늘 오는 사람들이 몇 살 정도 되지?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성별. 이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니면 교육 수준.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준비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?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가? 이런 걸 모르고 간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. 마치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한국에 넘어왔을 때 그 두려움과 똑같고 눈이 멀었을 때 밤길을 걷는 그 두려움과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가 처음 가는 모임에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스피치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이상한 이야기 하고 오는 것과 똑같아요. 자, 자신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죠. 수요자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돼 있어. 그러면 내 강의가, 내 수업이 그들에게 집중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. 하나만 더 보면 수요업체가 왜 나를 초대했는가. 예를 들어 우리 오나경 선생님을 학교에서 초대를 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. 그냥 선생님 다문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. 이렇게 주제를 툭 던졌을 때 베트남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베트남의 역사, 문화, 정치 아니면 무슨 이런 걸 이야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로 살아오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건지 되게 헷갈리잖아요. 이래버리면 되게 어려운 강의가 되는 거예요. 또 하나 보시면 이런 겁니다. 마지막 핵심은 이거예요. 나만의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가 있는가.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 강의가 통할 수 있게끔 절대적인 무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.
청중을 휘어잡는, 청중의 관심을 붙들어 매는, 청중의 눈과 귀를 강사에게 집중시키는 스팟이나 레크레이션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강의가 알차고 재밌어진다고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온탕 냉탕도 해봤고, 기억나시죠? 아니면 노래를 불러봤고, 아니면 청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, 집중을 시킬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빵 쓰게 하는 것, 이게 절대 무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시간 강의를 하면 한 2개 정도 청중들이 빵빵 터지는,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이런 무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스피치는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. 약간 거만하셔도 됩니다. 약간은 좀 거만하시게 행동하시라고요. 자, 한족분 강의 들을 때도 약간 거만하게 들으세요. 거만하게. 너 한번 떠들어봐라. 나는 너의 위에 있다 이거예요. 자, 전쟁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베트남 분들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들어보세요. 자신감이 올라가요. 여러분이 강의하실 때 여러분보다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여러분보다 하얼빈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, 여러분보다 울란바토르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. 이 생각하시면 자신감이 커지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은 거만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약간의 거만함은 자신감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엄마 휴대폰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. 엄마 카톡은 어떻게 보내요. 엄마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. 그럴 때 막 자신감 없이 가르쳐주진 않잖아요. 왜? 적어도 나의 아이보다는 내가 휴대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 있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. 강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해되셨나요? 네.